Hey guys, what's up? I'm back again with another TOEIC practice problem. This one as well is a bad one that left many people salty after last week's TOEIC. So how bad? Oh, it's bad, trust me. You can see for yourself though. Let's check this out. You've got only 20 seconds, starting from now. Here we go. 네, 이 문제는 어설픈 토익 고수를 낚는 문제였는데요. 진정한 고수는 한 분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설픈 토익 고수들은 이런 특징이 있죠.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항상 일부분만 읽고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속독이 안 되시는 분이 과연 고수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라면 문제를 다 읽고 다 풀고 시간이 남아야지 고수죠. 여러분들도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조금 먼 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FM으로 하시고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설픈 고수가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문법 문제를 공부하시는 거는 문법의 생김새와 의미를 머릿속에서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자리 채우기 연습을 하시잖아요. 형용사 자리네 형용사를 넣고 부사 자리네 부사를 넣고 이렇게 하면 머리는 조금 편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면 머리는 편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는 그냥 도형 맞추기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모 자리네 세모 넣고 네모 자리네 네모 끼워 넣고. 이런 연습을 아무리 해봤자 언어가 발달을 할까요? 발달을 않습니다. 영어가 발달을 해야지 고수가 되고 토익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5시간 투자해도 영어 공부는 거의 안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킵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안 읽고 푸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읽기 연습을 그만큼 덜 하시는 거예요. 읽기 연습을 덜 하시면 속독이 안 되는데요. 속독이 안 되면 영원히 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고수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먼 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를 하시고요. 머리가 피곤해져야지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뭔가 쉽게 싹싹 되는 것 같은 거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를 어설픈 고수가 어떻게 접근했을지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빈칸 앞뒤를 좀 보면서 이런 형태 많이 봤었지. 너는 소유격이구나. 소유격 맞죠? 그쵸? 그리고 너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네. 너는 명사구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이미 있네. 중간에 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나와야지. 이러면서 보기로 와가지고 형용사를 두 개를 이렇게 딱 찾았죠. 이 expanded라고 하는 거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 수동형 형용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expandable는 그냥 품사형 형용사고. 그래서 둘 중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신 분은 C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고민하시고 뭔가 들은 게 있으신 분은 D를 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형용사 형태가 분사하고 형사한 곳이 있으면 형용사를 찍어야 된다. 이런 거를 배우셨기 때문에 D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땠어요? 둘 다 틀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뻘짓이었던 거죠. 아쉽네요.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어디가 판단이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판단이 제일 잘못 이루어진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런 시간 관련 표현은요, 지난 분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 어제라든지 yesterday, 지금, now, 내일, tomorrow, 다음 달, next month, 작년, last year, 이런 표현들은 명사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사기도 해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문장에서 이제 문장의 위치나 아니면 다른 부분의 의미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문을 들려드릴까요? now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회사에서 동료가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마감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을 제쳐두고 동료 일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m sorry, but now's not a good time.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now's not a good time.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야. I've got a deadline coming up.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서 now의 품사가 뭐예요? Now's not a good time. Now is not a good time. 지금은 is 앞에 나왔네요. 저 거기에 주어네요. 주어라는 거는 now가 명사. 그래서 명사 성격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시간 관련 표현은 now로 또 다른 예문을 만들면 블랙핑크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거기에 멤버들이 다 노래를 잘하지만 보컬 담당 멤버가 로제이라고 그 친구가 호주 교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이걸 영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Rose did most of her schooling in Australia. Rose라고 하는 사람이 did 했는데 most of her schooling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in Australia 호주에서 했다. But 하지만 now lives in South Korea. 이제는 한국에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왔어요. 등위 접속사는 비슷한 성격 두 개를 연결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부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는 내용 외부는 공유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동사,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는 항상 주어 다음에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는 로제가 여전히 주어인 거예요. Rose did most of her schooling in Australia. 거기서 did의 주어도 로제고 but now lives의 주어도 로제인 거죠. now가 이제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제가 학창 시절을 호주에서 했지만 로제가 한국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쵸? 거기서 now의 역할은 뭐예요? now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 그래서 밑에 문장에서는 now가 부사네요. 이렇게 시간 관련 표현은 명사 기능도 있으면서 부사 기능도 있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뭘까요? 명사 기능도 있고 부사 기능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100% 명사는 아니란 뜻이네요. last quarter 그리고 quarter이라고 하는 단어는 4분의 1이란 뜻이죠.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는 1년의 4분의 1 분기란 뜻으로 잘 나옵니다. 분기는 3개월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expand는 무슨 뜻입니까? expand는 확장하다. expanded는 그러면 수동형 형용사니까 확장된. expandable는 확장 가능한.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명사로서 수식을 해볼까요? 확장된 지난 분기 어때요? 분기는 3개월로 정해졌는데 확장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확장 가능한 지난 분기 어때요?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는 답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명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이 애초에 틀렸죠. 소유격 다음에 여기 명사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가 형용사 자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부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가 명사여야 하네요. 그쵸? 명사는 expansion은 확장. 분기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여기서 it's가 가리키는 말은 이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의 확장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이거를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Profits of Taylor Department Store. 여기까지 의미가 이 백화점의 수익이 have almost doubled. 거의 2배가 됐다. since는 전치사일 때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뜻밖에 없냐면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뭐 이후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쭉 가면 당연히 여기서 바로 뭘까요? 그것의 확장 이후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보지 않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왔으면 그리고 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안 읽는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Profits of Taylor Department Store have almost doubled. 소리를 내면서 읽어도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1초는 걸리겠네요. 그거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1초를 절약해가지고 1초를 30문제를 절약해보세요. 몇 초를 절약하시는 겁니까? 30초를 절약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거를 절약한다고 해서 시험을 과연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런 함정 문제에 빠지지 않고
결국에는 속독이 됐기 때문에 독해도 더 잘하고 점수도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고 그냥 끝내긴 아쉬우니까 여기서 뭔가를 하나 꺼내서 배워봅시다. since를 배워보고 싶어요. 왜냐면 since가 품사가 3개고 그리고 뜻도 2개잖아요. 이런 거를 토익 시험은 되게 좋아해요. 토익 시험은 뭔가 어떤 것이 하나의 기능만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좋아하고 어휘도 문법적인 요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실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하나뿐인 거는 그것만 알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는 문장에서 다른 부분을 파악을 해야지 이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익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since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많고 그리고 since가 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since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since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정리한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요. since를 한번 배워볼까요? 내려와서 이제 이거는 다 since에 관한 거예요. 이제 제목은 since입니다. since. since는 뜻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죠? 아까 봤듯이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때문에라는 뜻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전치사일 때 무슨 뜻밖에 없다고 했죠? 이후로라는 뜻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 때문에라는 뜻은 없고 부사일 때도 이후로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때문에라는 뜻은 없고 부사절 접속사일 때 이후로라는 뜻도 되고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주로 다음에 주어 동사를 취하는 완전한 절을 달고 다니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달고 있는 그런 절일 때는 그럴 때는 문장에 따라서 이후로란 뜻일 수도 있고 때문에란 뜻일 수도 있어요. 이후로란 뜻일 때는 시제가 항상 어떤 시제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는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겠죠. 과거가 나와야지만 이후로란 뜻일 수 있어요. 만약에 미래 시제가 나왔다 그러면 때문에란 뜻이겠죠. 현재 시제나. 그리고 또 이런 형태를 얘기해 볼게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류가 나오는 거죠. 뭐 명사가 나오든지 명사구가 나오든지 대명사가 나오든지 이런 것처럼 명사절이 나오든지. 그리고 부사는 어느 상황에 주로 나오냐면 이제 since가 부사일 때는 have pp 사이에 잘 들어갑니다. 여기 have since pp 아니면 절이 끝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문을 들면은 제가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괴담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주로 끝나는 것이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한테 아무도 듣지를 못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도 그 사람으로부터 듣지를 못했다. No one has since heard from him. 그 문장에 since가 어디 있어요? No one has since heard from him. has하고 heard 사이에 pp 사이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거기서 부사인 거예요. 그 이후란 뜻이죠. 이후로 그 사람한테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그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절의 끝으로 갈 수도 있고 No one has heard from him ever since. 이렇게 하면 since가 맨 끝에 있네요. 그때도 부사.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부사절 접속사들은 축약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축약형을 모든 부사절 접속사가 취하는 건 아닌데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부사절 접속사의 축약형 이것도 좀 토익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블로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since는 축약형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축약형을 취한다는 거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고요. 분사구문은 주로는 ing나 pp형으로 시작해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ing로 시작하면 능동형이겠고 pp는 수동형이겠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때는 또 뜻이 이후로란 뜻이고 때문에란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때문에란 뜻은 없는 거네요. 때문에란 뜻이 있을 때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때는 때문에란 뜻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전부 다 이후로란 뜻인 거예요. 이런 거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since 다음에 분사구문 나오는 거는 이제 분사구문 앞에 since를 채우는 문제도 사실은 기출이 됐었어요. 올해.
그리고 이런 형태는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ing가 들어가는 예문하고 pp가 들어가는 예문. ing가 들어가는 예문으로는 이 비디오가 제가 토익 시험을 본 이후로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이걸 영작을 해보죠. This is my second video since taking TOEIC last Satu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is my second video.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Since 이후로 뭐한 이후로 taking TOEIC. ing 들어갔죠. Taking TOEIC last Saturday.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저처럼 살이 항상 많죠. 그렇죠? 이제 과자 기사가 나오면 잘 봅니다. 보면은 새우깡이 인기소조 조사를 하면 항상 굉장히 상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걸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971년도에 출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였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출시하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introduce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introduce가 소개하다는 뜻이죠. 근데 시장에다 소개하는 건 뭘까요? 출시를 하는 거죠. 시장의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소개하는 건 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ince introduced in 197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since introduced 출시된 이후로 in 1971 언제? 1971년에 since introduced in 1971 새우깡 has been a constant bestsell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새우깡이 지속적인 베스트셀러여 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since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네요. 축약형이고 축약형일 때는 무슨 뜻이다? 때문에란 뜻은 없고 이후로란 뜻이다. 분사구문 앞에 분사구문이 이유를 나타낼 때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 접속사는 분사구문하고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because는 이유란 뜻, 때문에란 뜻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because 다음에는 분사구문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because 다음에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그리고 since하고 as는 이유 접속사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since하고 as는 분사구문을 달고 다닐 수 있지만 분사구문을 달고 있다면 때문에란 뜻은 아닌 거예요. 이유 접속사는 분사구문하고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표현할 때는 그냥 분사구문만 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since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since는 이후로 하고 때문에라는 뜻이 있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만 때문에를 의미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후로라는 뜻이다 하고 이거를 잘 머릿속에 담으셨는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Yeah, again, I'll give you only 20 seconds, so you better get started now. 네, 이번에 어땠나요? 이번에 맞추셨나요? 혹시 since를 배웠다고 since를 선택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여기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가 때문에 자리였어요. 그쵸?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네요.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기 since하고 due to가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 위치가 무슨 위치였는지 한번 볼게요. 부사절 접속사라면 여기가 때문에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죠. since가. 근데 the rise 이거는 명사 표현이고요. the rise가 물론 동사 기능도 있지만 더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럼 명사고 다음에는 전치사고니까 수식어고 또 전치사고니까 수식어고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없는 거니까 절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since가 있다는 뜻을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죠. 때문에라는 뜻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는 들어간다면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이후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due to가 때문에여서 이제 due to가 답이고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Athletica Incorporated 이 회사 이름이겠죠. 이 회사가 좀 지우고 읽어봅시다. Athletica Incorporated 이 회사가 이런 회사가 plans to open 250 additional stores in Europe. 유럽에서 250개의 추가적인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due to the rise 인기 증가 때문에 due to the rise in popularity 인기 증가 때문에 뭐의 인기? of its activewear line. 이 단어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wear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동사로는 입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명사로는 의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menswear, womenswear 이런 말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성 의류, 여성 의류.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으로는 footwear 이런 말 잘 나옵니다. footwear 무슨 뜻일까요? 신발류, eyewear, 안경류 이런 말 잘 들리고 근데 웨어는 또 명사로 의류란 뜻 말고 소모란 뜻도 있어요. 다름. 왜냐면 동사로 웨어가 또 입다는 뜻 외에 닳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다 닳았다. 새 신발 필요해. My shoes are worn out. 이렇게 해요. PP형으로 worn out. 그리고 명사일 때는 소모 이제 다름이란 뜻이 있어서 이것도 잘 보이는 표현이 wear and tear 이런 표현 잘 보입니다. wear and tear. 그러니까 이게 라임이 맞잖아요. 그렇죠? 라임이 맞는 표현을 영어권 사람들은 좋아하죠. wear and tear. T-E-A-R 이 표현은 눈물이란 뜻도 있는데 tear이라고 읽으면 찢다, 찢어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소모와 찢어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소모란 뜻이죠. 낡음. 그리고 또 science of wear 이런 말도 잘 보여요. science wear. science of wear를 체크한다. 그러면 sign은 동사로는 설명하다는 뜻이지만 명사로는 무슨 뜻입니까? 명사로는 징후, 뭐 흔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름의 흔적, 소모의 흔적 이런 말이네요.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activewear이면 무슨 의류일까요? 이게 active는 활동적인 거니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의류 라인의 인기 증가 때문에 250개의 추가적인 가게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런 말이었고 여기 있는 거 중에서 given은 무슨 뜻이었어요? given은 고려하면 이랬지. 고려하면. 그리고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전치사는 considering 이런 표현이 있고 고려하면 이 말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면 여기는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기 증가를 고려하면 오픈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할 것 같다. 그건 판단이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랑 어울리지만 오픈할 계획이다. 이거는 안 어울려요. 이게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니까 고려하면 오픈할 계획이다.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인기 증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잘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250개의 추가적인 공장을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안 되는 거고 기본도 좀 독해서 잘 보이는 전치사기는 해요. 기본 다음에 that을 넣으면은 이건 또 부사절 접속사죠. 그쵸? 되게 복잡하네요. due to도 또 좀 강조할게요.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지만 du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기한인이란 뜻이에요. 파트 2에 좀 잘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The project is due to be finished by tomorrow. 무슨 말일까요? The project is due to be finished by tomorrow.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due to be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예정. 뭐 할 예정이다? due to be finished. due to be finished. 끝날 예정이다. by tomorrow. 내일까지. 이런 말이었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I'm very tired actually. It's after 2, and I practiced for this video so much, really. Like, this is my 5th take, I think. So if the flow was natural, it was because I practiced so many times, repeatedly, again and again. Anyway, but nonetheless, today is a good day for me because now I have 50 subscribers. The number of oh my god, I can't pronounce. The number of subscribers to my channel is now 50. It's half 100. Yay! So I'm really happy, and I
should thank you guys because without your help, it wasn't possible. Yeah, I know that. And if you have friends who are studying for TOEIC, please share this video so that they might subscribe to my channel, right? That mean a lot. All right, I'll see you in my next video. Bye bye.